안녕하세요. 김용호 회계사입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하는 세법 상식 꼭세상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징수를 하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주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에서 징수를 하면 국세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를 하면은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세는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홈택스를 이용해서 납부를 하는 것을 국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방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를 아마 홈택스에서 납부하려고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납부가 안 됩니다. 자동차세를 내는 메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자동차세 납부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택스라고 별도의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 홈택스와는 구분이 되죠. 귀찮게 이거 홈페이지가 왜 이원화되어 있는 건지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세금을 걷는 주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국세는 국세청과 지방세무서 그리고 관세청에서 징수를 하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징수를 해요. 아예 기관이 다릅니다. 또 세금을 걷는 주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금이 쓰여지는 곳도 다릅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서 징수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국가 예산에 사용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세에서 상당한 재원이 다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등으로 흘러가긴 하죠. 지방세만으로는 지자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에서 일정 부분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당연히 자치단체 예산으로 활용이 되고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국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세는 일단 가장 크게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집니다. 관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요즘이야 해외여행을 요즘에 못 다녀서 그렇지만 평소에 여행 갔다 올 때 가장 민감한 세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국세는 또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지는데, 보통세 안에는 우리가 이제 국세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대다수의 세금이 들어 있어요. 뭐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술에 부과하는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친숙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목적세는 이 보통세와는 달리 세금을 걷어서 생긴 재원의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는 세금을 말을 하는데,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증권거래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증권거래세가 또 나왔죠. 증권거래세 중에서 절반은 보통세이지만 절반은 농어촌 특별세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세는 교육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걷는 세금이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음은 이제 지방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지방세는 가장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역시나 세금을 걷는 주체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지는데,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면허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엄청 많이 친숙하시죠? 부동산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면 만나게 되는 세금이라 종종 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원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방교육세 정도는 들여보셨겠지만 나머지는 아마 친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군세도 역시나 목적세와 보통세가 구분되어 있으며, 대부분 보통세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 소비세, 주행세가 있습니다. 친숙한 게 굉장히 많죠. 지방소득세도 종종 들어보실 일이 많을 것이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도 많이 친숙하실 겁니다. 이게 다 지방세예요. 재밌는 것은 술에 부과하는 주세는 국세이지만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라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죠. 마지막으로 시군세, 목적세는 도세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이야기를 하면서 종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종속세라는 것은 주세가 있을 때 거기에 종속되어 부과되는 세금인데, 많은 지방세가 종속세 형태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의 10%만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주세가 되는 것이고, 지방소득세가 종속세가 되는 것인데, 근로소득세가 없으면 지방소득세도 없는 것이고, 근로소득세가 100만 원 생기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도 10만 원 생기는 겁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는 국세니까 국가에 납부하고요. 지방소득세는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의 소재지 지자체에 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서울에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는 서울에 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중간에 이름이 바뀌어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이제는 엄연히 다른데, 여전히 지방소득세도 주민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아까 예시처럼 경기도에 거주하고 서울에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주민세는 따로 경기도로 내는 것이고요. 지방소득세는 서울에 내는 것이고, 둘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또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에 부과되는 종속세라서 그런 것인데, 자동차나 부동산 살 때 취득세, 등록세 내게 되고 거기에 일정한 계산 방식에 의거해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방세법 151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눈이 핑핑 돌아갈 거예요. 아무튼 기억할 것은 꼭 지방세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지방세 중에서 종속세로 납부하는 것이 많다는 것도 상식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자면, 첫 번째로 과세의 대상이나 세율을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세금은 국세로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인데요. 서울에서 일하거나 부산에서 일하거나 근로소득세는 동일하게 내는 것이 타당하겠죠. 또 서울에서 빵을 사 먹거나 부산에서 빵을 사 먹거나 부가가치세도 동등하게 내는 것이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국세로 정하고 있죠. 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이 간접세율이 다 달라가지고 쇼핑할 때 머리를 좀 굴려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 고정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방세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들이 지방세에 속해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경기도에 납부하고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제주도에 납부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죠. 가만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그래서 대부분 지방세예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방세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동산이라고는 하지만 지역 간 차이가 매우 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국세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큰 세목은 국세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간 세수 차이가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인데, 법인세 같은 경우를 지방세로 하면 지역 간 격차가 너무 심해질 것이에요. 이게 국세로 거두면은 지방에 적절하게 교부금을 지급해가지고 재분배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지방세로 걷어버리면은 다른 지역에 배부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뭐 이 정도면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깊게 파고들면은 거기서부터는 또 상식의 영역이 아니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긴 영상 봐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